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유럽에서 홍역 환자가 전년 대비 45배 급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해외 유입 환자 1명이 발생했는데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가 발진이나 발열이 있으면 홍역 진단검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의료기관에 보냈습니다. 카카오 직원을 사칭해 카카오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열기 전 코인을 저렴하게 팔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어떤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대체 위험이 큰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들이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률 특화 번역기를 개발하거나 디지털 치료제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가 3,600만 건 보고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 메타와 옛 트위터인 X, 틱톡 등의 최고 경영자들이 대거 출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 세계에서 홍역이 유행하자 방역당국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의료기관에 보냈습니다. 질병청은 공문을 통해 설 연휴와 개학 등을 앞두고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가 발진이나 발열이 있으면 홍역을 의심해 진단검사를 실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 환자가 이달에 1명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8명이 보고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을 연기한 영유아가 많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홍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28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유럽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는 지난해 4만 2천여 건으로 2022년보다 45배 폭증했습니다. 매년 봄철만 되면 반복되는 대형 산불이 올해도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엘니뇨로 인한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연휴가 많아 등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산림당국도 산불 원인별 맞춤형 전략을 내놨습니다. 정혜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2일, 무려 전국 35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큰 동시다발 산불입니다. 다음 날 그중 5곳의 산불이 커지더니 모두 대형 산불로 변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기후변화로 2년에 한 번꼴로 가뭄이 찾아오고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형 산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산불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수량은 충분하지만 2월에서 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낙엽이 바싹 마르고 작은 불씨로도 불이 붙기 쉬워집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도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산불 발생 위험이 8.6%, 2도 상승하면 13.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연휴가 잦아 등산객이 늘고 총선으로 인해 산불 감시 인력이 줄어드는 것도 산불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산림청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대응으로 산불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에 들어갑니다.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산불을 줄이기 위해 농가를 찾아가 부산물을 직접 파쇄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산불 감시 시스템을 전국 20개소로 확대해 산불 발생 초기에 감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과학적인 산불 감시와 진화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15일까지 3개월 보름간 이어집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래에는 수많은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의사와 변호사 등 소위 전문직이 대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됩니다. 그런데 AI로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를 이용해 새로운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 전문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언어 모델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권을 기록했고 구글은 인공지능 의료 챗봇이
실제 의사의 버금가는 정확도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직업으로 의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상위권에 꼽힌 가운데 MG 전문직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영어로 된 법률 계약서를 업로드하자 곧바로 한글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인공지능 법률 문서 번역기인데 법률 분야에선 챗GPT 등 주요 번역기보다도 정확도가 2배 이상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법률 문서 특성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변호사들이 직접 데이터를 확보해 정제했고 신규 데이터를 생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변호사 인력이 이제 전 단계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지만 모든 과정 없이는 법률 분야에 특화된 번역 엔진을 개발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가 개발한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도 등장했습니다. 잠든 시간을 입력하고 커피를 마셨는지, 중간에 깨진 않았는지 등 수면의 질에 대한 문답을 마치자 인공지능이 수면 패턴을 처방해줍니다. 임상시험에서 불면증 치료 효과가 확인돼 디지털 치료제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이 통계학자가 되기도 하고요. 환자에게 나갈 메시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의사들과의 협응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하는 것을 이제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인공지능 앱을 세무사가 개발해 공개하기도 했고 회계사나 공인중개사가 개발한 앱도 출시됐습니다. 판단을 요구하는 전문직, 인공지능으로 언젠가는 대체될 것이고 그 인공지능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게 확대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전문 분야의 또 다른 시장을 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AI 조작 이미지가 소셜미디어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인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백악관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셜미디어 X에 테일러 스위프트를 치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테일러 스위프트를 보호하자는 해시태그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스위프트의 얼굴과 음란 사진이 합성된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유포돼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이미지로 추정되는데 17시간 만에 4,500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X는 뒤늦게 문제의 계정을 정지하고 해당 이미지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 없이 불법 제작한 음란 사진을 올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딥페이크 논란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전화 목소리로 투표 거부를 독려한 선거운동이 논란이 됐습니다.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백악관도 나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Our commitment and that we will continue to do and continue to take action and make sure that we continue to work on this. And again, this is very alarming. 그러면서 의회가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9개 주에선 딥페이크의 제작과 유포를 규제하는 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IT 업계가 더 빨리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스위프트 딥페이크 이미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생성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나오자 MS는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단속하던 경찰이 과속으로 돌진한 차량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 일발의 순간이 순찰차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오클라호마주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주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갓길에 정차시킨 흰색 SUV 차량으로 다가가 단속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순간 뒤에서 또 다른 검정색 SUV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와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단속 상황을 설명하던 경찰이 옆으로 내동댕이 쳐지듯 튕겨져 나가 몇 차례 구른 뒤 현장에서 몸을 피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경찰은 다행히 튕겨져 나간 교통경찰과 두 차량의 운전자 등
3명 모두 치료를 받고 무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충돌 순간의 영상은 부주의 운전이나 규정 속도를 위반한 운전이 얼마나 심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 카카오의 공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연다며 직원인 척 가짜 코인을 팔고 돈만 챙기는 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카카오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카카오 직원으로 보이는 명함이 SNS 프로필 사진에 올라와 있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도 실제 본사 위치와 똑같습니다. 자신을 카카오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 비밀을 이야기해주는 듯 다음 달 말부터 카카오 공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빗선에만 있는 종목이 있고 코인원에만 있는 종목이 있고 업비트에만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클립 거래소는 그거 다 취급할 겁니다. 그 승인도 다 났고요. 한국에 있는 현물 거래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게 오픈이 될 거예요. 이 남성은 카카오 본사의 목표가 기존 거래소의 고객을 빼앗는 것이라며 서둘러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식으로 문을 열기 전 계약한 고객에게만 코인 할인 혜택이나 무료 코인을 준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에서 실제 제공되고 있는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클립으로 코인을 보내준다는 말에 피해자들은 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저희가 넣어놓은 카카오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클립으로 진행을 하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다 나와요. 카카오 망합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칭범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미리 홍보한 코인을 보내줬는데 이 역시 실제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현재 카카오 지갑에서 차단된 상태입니다. 리플 모양 그대로 두고 뭐 다른 거 없으니까 진짜 리플인가 보다. 그런데 또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이건 스캠이나 미싱일 가능성이 있다고 또 이제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캡처해서 이제 그 사기꾼한테 보내주니까 그 뒤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서울, 강남, 충북, 음성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의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자사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구매를 유도하는 코인 스캠이 기승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 가상자산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본사 사칭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튀니지가 2년 연속 우리나라로 가장 많은 국제 스팸을 보낸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링크 국제전화 서비스 00700은 지난 한 해 차단한 국제 스팸 전화번호를 분석한 결과 국가번호 216의 튀니지가 전체 스팸의 1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스팸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비정상적인 국제통신이나 접속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로 통상 국제통신 인프라가 열악해 규제와 단속이 느슨한 국가에서 주로 발신됩니다. 튀니지가 2022년에 이어 국제 스팸 발신국 1위에 올랐고 국가번호 98번에 이란과 러시아, 스리랑카가 뒤를 이었습니다. SK텔링크는 216과 98, 7과 94, 237 등 생소한 국가번호가 남겨진 부재중 전화는 스팸일 가능성이 높다며 전화를 되걸기 전 국가 코드를 확인하거나 스팸 차단 기능과 앱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실종학대 아동방지센터 소장 존 셰헤는 온라인 플랫폼상의 아동 성학대물 신고가 2022년 3,200만 건에서 지난해 3,600만여 건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몸캠 피싱 등 온라인 유인 범죄 신고도 2022년 8만 건에서 2023년 18만 6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동 성학대물의 대다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포되고 있지만 그중 90% 이상은 미국 밖 국가에서 업로드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연방 상원법사위원회는 오는 31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를 엽니다. 여기에는 메타와 옛 트위터인 X, 틱톡 등 주요 기술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출석해 아동 성학대물에 대응하기 위한 각사의 노력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해당 사업주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며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수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직원 9명이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한 이 고깃집에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2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님은 당장 뭘 해야 할지도 막연하지만 새로운 부담이 생긴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안전관리 업무가 까다로워질 것이란 생각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저부터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못 견딥니다. 정부는 이처럼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의 걱정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수진단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사업장 83만여 곳을 대상으로 명확한 안전방침과 목표가 있는지와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했는지 등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합니다. 노동당국은 현장을 둘러보며 컨설팅과 시설 개설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장 전부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하고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경영계는 여전히 제휴의 추진과 함께 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나서 영세 기업의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게 됩니다. 법의 그 개정을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 우려나 불안 마케팅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또 최근 사례를 봐도 카페나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관련 의무를 실천해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를 나눠주고 공동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청각장애인 커플이 남성 2명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청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금품 갈취와 폭행 그리고 성범죄 혐의까지 포착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둔 A씨는 딸이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은 얼굴과 팔, 옆구리 등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A씨에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인 남성 2명이 자신과 남자친구를 수시로 때렸다고 했습니다. 잠을 안 재우거나 무릎을 꿇고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떠넘기고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팔아치우는 등 5천만 원 넘게 갈취했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7일인가 혼인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신혼, 대출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닌가 언뜻 들더라고요.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가해자들이 딸과 딸 남자친구를 장기간 학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들 회유와 협박에 고소를 취하했는데 범행이 다시 이어졌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너무 무서워 저항할 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나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 조만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걔네들 자는 틈을 타서 도망쳐 나왔대요. 걔네들이 택시 타고 와서 기다렸다가 도로 잡아간 상. 경찰은 폭행과 갈취 혐의로 가해자들이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성범죄까지 저지른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러시아의 피겨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가 금지 약물 사용이 인정돼 4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그가 속한 러시아 대표팀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도 무효 처리됐습니다. 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는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심리한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4년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기간은 약물 검사가 있었던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앞서 대기업 카카오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연다며 가짜 코인을 파는 사기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카카오 측은 어떤 경우에도 직접 가상자산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카카오 직원을 사칭해 코인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